안녕하세요. 김지한 약사입니다. 제가 5년 만에 다시 준비하는 바프와 그리고 5주 뒤에 대회까지의 여정을 제가 한번 담아봤어요. 그리고 그 후 일담에 대해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바프 하루 전인데 밤 11시가 돼가고 있는데 계속 일하고 있어요. 일이 굉장히 많아지네. 제모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네요. 갑자기 무서운 사진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제가 그날 찍었던 바프 사진들이에요. 그때 사진 작가님하고 여러 가지 컨셉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한다 해가지고 사진 작가님도 굉장히 즐거웠고 저 또한 정말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의 사진은 거의 보정이 없는 사진입니다. 오늘은 약국문을 닫고 마지막 민방 훈련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딱 한 달밖에 대회가 안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챙겨갈 수 없고 배고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딱 전에 말씀드린 요거 하나만 들고 가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뒤에 보이시죠?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있어요. 운동 기록 일찍이에요. 지금 대회까지 한 3주?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다이어트가 힘든 게 아니고 힘이 빠져서 뭐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네요. 이제 그때 대회 날이고 지금 대회장 가요. 다행인 건 대회장이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래요. 참 운이 좋죠.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카메라. 끝나고 팥빙수를 처음으로 먹었어요. 올해 아마 팥빙수만 그날 2번 먹고 아이스크림도 더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 저를 아주 잘 지켜주는 고구마, 우리 집 밭에서 나온 귀중한 보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로 바로 피트니스 대회 K클래식 광주대회를 뛰고 왔는데요. 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얼굴이 살아났죠. 역시 사람은 당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대회를 원래는 준비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원래는 올해 목표가 뭐였냐면 그냥 여름쯤에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했고, 바디 프로필도 찍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인바디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퍼센트로는 보통 한 10에서 12% 정도의 목표로 제가 설정을 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보통은 찍을 때 우리가 대회를 나갈 때는 3%, 4%, 5%, 7% 이렇게 한 자리 숫자에서 더 낮을수록 근선명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대회를 목표로 했을 때 그 중간에 보통 바디 프로필 찍거나 아니면 대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에 일주일 안에 찍는 게 관례인데, 저는 원래 목표 자체가 10% 안에 들어가서 바디 프로필 찍는 게 아니고 그냥 10%나 11% 정도를 했을 때 그냥 보기 좋은 상태에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 목표였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원래 8월 말에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예약하고 났을 때 우연히 몇 주 전에 그 8월 중순 정도 전에 블로그를 보다가 여러 가지 이제 피트니스 대회에 있는 블로그 후기를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새벽 1시였는데 1시간이 넘도록 새벽 2시까지 제가 그걸 몰두해서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가슴이 굉장히 콩닥콩닥 뛰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정말 설레임을 느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에 5년 전에 뛰었을 때 뛰고 나서 그냥 그 뒤로 정말 다 잊어버리고 별로 다시 뛰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정말 설레다는 표현 그 자체로 가슴이 콩닥콩닥 떨리면서 그 1시간 동안 새벽에 그 모든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친한 그 체육관을 운영하는 동생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새벽까지 이렇게 찾게 됐는데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형님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한번 하시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군요.
근데 사실 그 문자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파동이 돼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그 주까지 그 다음 달 이제 한 달 뒤에 열리는 대회에 접수 마감이 있는 그 주였는데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준비하고 있던 그 트레이너 쌤한테 바디 프로필로 끝나지 않고 대회를 한 달 정도 뒤에 있는 대회를 나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게,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났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힘이 들 정도의 저한테 경험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5년 전에도 대회를 나갔었고 다이어트도 많이 해봤었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을 찍기까지가 힘든 건 사실 아니었는데, 바디 프로필만 찍기에는 너무 아쉽고, 그렇다고 한 달 뒤에 있는 그 대회를 나가는 거는 굉장히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뺐으니까가 아니고, 저는 10%를 목표로 뺐지만 대회를 나가려면 거기서 더 살을 깎아야 되는, 정말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연장을 더 해야 되고, 또 대회는 바디 프로필과 다르게 수정이나 보완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포즈 연습도 시작해서 새로운 영역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했던 거라 사실 기억이 다 나진 않아요. 요즘 트렌드도 좀 바뀌었고 다시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겹치다 보니까 정말 부담감이 한 20%, 30%가 아니라 4, 50% 정도로 정말 커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딱 선택했던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아.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가 더 컸어요. 그 끝이 성공을 했냐, 메달을 땄냐, 순위에 들었냐, 이게 아니라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오는 후회가 더 크면 그것 때문에 제가 더 힘들어할 거 알기 때문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동생의 그 한마디, 아직 살아있으니까 한번 가보자는 그 말도 엄청 큰 울림이 돼서 등록을 했고요. 제가 어제 대회를 뛸 때 솔직히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그래도 나름 유지하면서 다행히 생각했던 것보다 살이 잘 빠져가지고 대회 전까지는 정말 많이 잘 빠졌는데, 이게 갑자기 한 달 안에 원래 목표했던 게 아예 대회 목표를 했었으면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달려왔을 텐데, 이 한 달 사이에 더 푸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달리기로 비교하면 똑같은 페이스로 갔던 게 아니고 좀 더 오버해서 1배의 속도를 페이스로 가서 목적지에 도달한 게 아니고 1.2배에서 3배 이런 식으로 더 약간 푸시를 해서 더 빠른 경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제 몸을 좀 더 푸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약간 출렁거림이 좀 있었어요. 그 전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막판에 가면 원래 힘이 떨어지긴 한데 전 중간 한번 출렁거림이 있었고, 특히 일주일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대회 일주일 전에 체를 했는데 급체를 했을 때 이게 그냥 단순 체한 게 아니고 몸의 기능이 다 떨어져 보니까 소화력도 떨어지면서 이런 체증이 왔어가지고 정말 그만둬야 되냐, 중도 포기를 고민할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왔을 때는 거의 3, 4일 전부터는 잠이 안 왔어요. 긴장이 돼서 안 온 건 아니고, 긴장이라기보다는 몸의 기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면 패턴 같은 것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마지막 날에는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에도 밥이 들어가면 맛있고 이렇게 힘이 나야 되는데 아무리 탄수화물 양을 늘려도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화력도 많이 떨어지고 기능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이 아무래도 좀 더 푸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아쉬워서 마지막에 좀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아무래도 약사이다 보고 영양제 쪽에는 전문이기다 보니까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영양제를 먹었던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시니어가 보통 기준이 만 40세 이상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가 1등을 했고, 노비스라고 각 분야에서 1등을 하지 않은 사람들께 나오는 그 출전에서 탑 6에 들었어요. 근데 보통 통상의 탑 6라면 6명, 그러니까 1, 2, 3등을 따로 주고 나머지 3명을 탑 6라고 하는데, 불리는 순서를 보면은 그 중에 4, 5, 6등을 유치할 수가 있는 제가 중간 정도로 불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5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줄을 서다 보면 이렇게 어린 선수들 25살 이하의 주니어 선수들도 앞에 서 있는데 저한테 어떤 종목을 치냐고 묻더라고요. 시니어라 했는데 20살, 21살이었으면 제가 좀 빨리 결혼했으면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과 아빠가 뛰는 그런 경기였는데 여튼 노비스에서 제가 두 번째로 불려가지고 탑6 불렸을 때 첫 번째 불렸던 선수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아주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대회를 뛰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대회를 뛰어보시면 알겠지만 도와주신 서포터즈 분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고, 트레이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같이 러닝메이트를 했던 그 동생한테도 너무너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거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내가 5년 전보다 더 발전한 거를 항상 원했는데 그때보다 좀 더 발전했구나. 근데 뭐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도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대회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대회의 그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뛰면서 영양제에 관련됐을 때도 내가 마지막에 너무 부신피로 증후군이 왔구나. 부신피로 영양제를 안 먹은 건 아니고 먹었습니다. 전에 도움을 받았지만 제가 그 안궁사양단 먹고 되게 힘을 받았고, 그리고 에노 전에 설명했지만 운동하신 분들이 림프순환제를 먹으면 되게 큰 도움을 받아요. 실제로 아까 말했던 좀 더 젊은 동생들 운동할 때 그런 거 같이 먹게 해주면 확실히 펌핑이 잘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부신피로 영양제를 아예 따로 약국에 있는 거를 먹었기 때문에 힘들 때 조절해서 먹어서 그나마 버텼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는 들잖아요. 20대 몸하고 30대 몸 다르고 30대 몸, 40대 몸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청을 하고 계신 50대, 60대 그 이상의 분들도 해가 지날수록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텐데, 아무래도 이 스포츠 분야라는 것 자체가 20대나 30대 좀 젊은 사람들이 유리한 건 좀 있어요. 좀 더 젊었을 때, 그리고 경험치가 쌓였을 때 가장 전성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약국의 묘미죠. 손님은 언제나 올 수 있다. 모든 장사가 그러겠지만 하여튼 30대가 보통 정성기가 가장 많죠. 그래서 이 40대 몸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20대나 30대 분들에 비하면은 좀 더 피곤하고 좀 더 질치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좀 인정할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업으로 삼으시는 이제 운동을 계속 하셨던 분이나 꾸준히, 또는 어떤 그런 쪽이 전문 쪽이 있으신 분은 좀 더 같은 40대도 좀 더 나으시겠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같은 운동인 중에서도 30대와 40대의 구력은 좀 더 다를 수가 있겠죠. 저도 아시는 보디빌더 프로 선수 국가대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몇 년 전에 했던 말도 기억이 나는 게, 본인도 20, 30대는 살을 빼거나 다이어트를 했을 때 며칠 안에 싹 빠지는데, 이게 나이가 50이 넘어가니 이게 일주일 정도 걸릴 정도로 아무래도 그 젊은 날과 좀 다르다. 그리고 젊은 제자들, 이렇게 20대 어린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렇게 알려줬을 때 보면 확실히 그 몸의 대사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이, 노화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조금은 감안을 하고 해야 되고, 다만 자,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유도 여러 가지 보면 우리 몸에 이렇게 노화 속도가 팍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것보다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질 수 있고, 몸에 오는 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작용도 하기 위해서 이런 나한테 맞는 거를 먹으면서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회라는 거는 확실히 이 바디 프로필 찍는 건 다른 게, 바디 프로필은 그냥 이쁘게 찍고 나면 되지만 대회는 경쟁이잖아요. 경쟁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1등을 한다든지 뭔가 누군가를 좀 더 우위에 서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경쟁이 되다 보면은 더 뭔가 푸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하나를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경쟁은 조금 건강하고도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왜? 좀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면. 그리고 저는 부끄러웠던 그러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옆에 단골분들 비롯해가지고 다 말했거든요. 저 이렇게 한다고. 확실히 마지막에는 저도 이렇게 이렇게 직장인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직장,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회 한 이틀 전에 상담을 했더니 머리가 너무 핑 돌더라고. 저혈당이 와버려가지고 설명을 다 하고,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더 해드리고 싶으면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상담을 어차피 다 마무리하는 경이었지만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내 몸 상태가 이제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다 썼구나 이렇게 느끼고 막 비염까지 막 며칠 전에 터져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낸 것 같고 제가 했던 영양요법 덕분에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받았던 게 아니라 무조건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한 번 더 해볼까라는 생각도 원래 안 했는데 듭니다. 이게 약간 대회 중독이기도 한데 왜냐면은 대회를 목표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약간 좀 너무 아까 말한 페이스 조절이 약간 좀 너무 푸시가 됐어요. 다음에 만약 한다면 아예 바디 프로필이 아니라 대회를 목표로 할 거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일정과 모든 걸 좀 더 조절하겠죠. 그러면 지금은 좀 덜 힘들지 않을까. 물론 힘든 건 똑같겠지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대회 후기였어요. 지금 딱 바로 하루 지난 상황인데 지금이 훨씬 더 얼굴이 더 좋아졌고 어제는 아이스크림도 먹었고 튀긴 것도 보니까 5월달 이후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팥빙수 이런 것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네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 밤에 일부러 그걸 2개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튼 다이어트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옷들 10년 전에 15년 전에 입었던 옷들이 전부 다 맞고 이쁜 옷들을 다시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헬스 피트니스 대회에 좀 도움이 되거나 또는 저 또래나 저처럼 일을 하면서 운동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봐 또는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나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이 영상으로도 큰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먹으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들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저번 주부터 이 시합을 앞두고 조금 좀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좀 이해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